한 3선 정도 한 다음에 주제는 선명하다. 장동혁 당선이 만든 정치의 균열, 극단의 정치가 만든 보수의 퇴행,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보수의 재정렬이다. 경향TV 방송에서 가장 먼저 꽂힌 대목, 조갑제가 붙인 라벨, 극우 대표. 패널들은 이 표현을 빌려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밀려갔는지를 차분히 보여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보수의 논쟁은 누가 더 세게 발언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넓게 설득하느냐다. 장동혁 당선은 그 반대편에 서 있다. 허재무가 짚었다. 내년 대구시장 후보 거론이 벌써 시작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구 시민의 수준을 폄하하지 말라. 지역을 낮추는 말부터 멈추라.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정치는 도시를 시험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지성과 선택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수 내부의 언어는 거칠었다. 자기 진영의 팬덤을 자극하는 대사만 넘쳤다. 허재무의 경고는 그래서 유효했다. 대구 시민을 가르치려 드는 보수라면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패널들은 장동혁 당선을 드림 매치라고 비꼬았다. 드림이 아니다. 트랩이다. 이 구도가 당을 망하게 만들기 쉬운 조건이라는 거다. 나는 이 진단을 사이다처럼 받아들였다. 하말 지도부가 극단을 대표하면 정치는 넓어지지 않고 좁아진다. 좁아진 정치는 이긴 적이 없다. 박진영은 메커니즘을 해부했다. 신윤 세력의 조직력, 극단적 주장을 키우는 유튜버 생태계, 그 결합이 장동혁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대표 자리까지 밀어올렸다는 분석. 핵심을 찔렀다. 정당은 경쟁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트래픽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극단은 트래픽을 만든다. 그러나 품질을 무너뜨린다. 품질이 무너지면 시장은 떠난다. 정치는 시장이고 유권자는 소비자다. 이 단순한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는 항상 맞아떨어진다. 방송은 더 멀리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이미 구정당이 되었다는 냉정한 평가. 그래서 한동훈, 오세훈 같은 중량급 인사들은 당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제안. 나는 이 말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들이 떠나라는 주문이 아니라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인재가 떠난다는 경고다. 오세훈이 중도보수 신당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3자 구도에서 최소 2등은 한다는 예측. 이 전망의 본질은 계산이 아니다. 중도로 확장하는 메시지를 갖춘 보수에게 서울은 아직 기회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 놀라운 대목이 있었다. 장동혁 당선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여론은 김문수가 우세하다고 봤고 심지어 장동혁 캠프 내부조차 김문수가 이길 것이라 여겼다는 전언. 이건 두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당심과 민심의 괴리. 둘째, 폐쇄적 동원 네트워크의 위력. 정치 플랫폼이 폐쇄되면 예측이 무너진다. 열린 시스템은 여론을 반영하고 닫힌 시스템은 팬덤을 반영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느 쪽인가? 대답은 이미 결과로 주어졌다. 패널들은 장동혁의 동기를 읽었다. 장동혁은 대통령의 꿈이 있는 사람. 그렇기에 극단 지지층의 요구에 맞춘 자극적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다. 이건 비난이 아니라 구조 분석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시장의 법칙. 정치도 시장이다. 극단의 수요가 커지면 자극의 공급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그 시장은 작은 시장이다. 작은 시장에서의 1등은 큰 시장에서의 실패로 귀결된다. 나는 1.5선 의원이라는 표현에 멈칫했다. 경향TV는 이 지위를 조직 운영의 제약으로 읽었다. 당직 인선은 어려워지고 중진은 무시하는 분위기. 정치에서 리더십은 자산과 네트워크다. 그 자산이 얕으면 인선의 폭이 좁아진다. 좁아진 인선은 더 좁은 정치를 만든다. 결국 외연 확장은 멈춘다. 이게 지금 당장의 리스크다. 한동훈 이야기도 나왔다. 새로운 정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본 이유는 명료했다. 국민적 지지의 두께가 부족하고 함께 갈 세력이 없고 지역 기반이 없다. 정치는 팀 스포츠다. 개인의 스타성만으로는 리그를 못 연다. 스타가 팀을 만들지 못하면 스타는 점처럼 사라진다. 의외의 비교도 등장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을 김무성, 유승민이 만들었던 바른정당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한 대목. 나는 여기서 단어를 바꿔 읽었다. 낫다의 뜻은 성공했다가 아니라 메시지의 일관성, 지지의 결속, 플랫폼의 기동성에서 앞선다는 뜻. 정치는 결국 실행력의 시장이다. 실행이 보이는 쪽이 득점을 가져간다. 사이다 포인트가 있었다. 외부 선거에는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자기 당 내부 선거 결과엔 왜 의혹을 제기하지 않느냐,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질문은 공정성의 일관성을 겨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게 아니다. 원칙은 원칙이어야 한다. 보수가 원칙을 잃으면 보수의 정당성은 증발한다. 시청자 설문도 공개됐다. 분당될 것이라는 응답 68%. 그러나 즉시 이어지는 냉정한 단서. 분당을 밀어붙일 힘이 부족하고 내부 동력이 약하고 대선 주자로 인정받는 스타 정치인이 없다. 나는 이 숫자를 해석한다. 분열의 욕망은 크지만 조직화된 대안은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선명한 노선과 신뢰 가능한 리더십이다. 여기서 나는 이준석을 꺼낸다. 이준석은 극단의 반대편에 서 있다. 데이터, 기술, 교육, 규제 협파, 자유시장 경제의 효율과 공정. 이준석은 팬덤 대신 시장을 본다. 팬덤은 소음이고 시장은 신호다. 정치는 신호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한다. 나는 이준석을 응원한다.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가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다시 다수의 시장으로 돌아오려면 더 촘촘한 논리, 더 정교한 정책, 더 넓은 설득이 필요하다. 그 길을 말하는 정치인이 지금 보수에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다. 그래서 더 분명하다. 경향TV의 해설은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감정의 시대가 아니라 검증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검증은 관찰, 비교, 판례, 디테일로 이루어진다. 오늘 방송은 그 네 가지를 충실히 갖췄다. 라벨을 붙이고 구조를 설명한 행동의 동기를 추정하고 또 그 결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예측했다. 이게 해설의 기본기다. 이제 정리하자. 나는 오늘 본 내용을 한 줄도 빼지 않고 설명했다. 조갑제가 라벨링한 극우 대표 프레임, 허재무가 경고한 지역 폄하의 오만, 패널들이 비튼 드림 매치의 함정, 박진영이 해부한 신윤 플러스 유튜버 조직력의 결합, 국민의힘 구정당 평가와 한동훈, 오세훈의 이탈 시나리오, 오세훈 신당 가정의 3자 구도, 최소 2등 전망, 김문수 우세 예상과 장동혁 캠프 내부의 김문수 승 인식이 깬 결과, 장동혁의 대통령 욕망이 낳을 자극 메시지의 악순환, 1.5선 의원의 조직 한계와 중진부시의 공기, 한동훈의 새 플랫폼 불가능론, 지지의 두께, 세력, 지역 기반 부재라는 세 가지 이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의회의 긍정평가와 바른정당과의 대비, 외부 선거엔 부정, 내부 선거엔 침묵이라는 공정성 일관성의 붕괴 지적, 시청자 설문 68%의 분당 전망과 동력 인물 조직 부재의 현실 점검,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이준석을 응원한다. 자유시장 경제 우선주의가 극단의 소음을 뚫고 다수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여기서 더 못하겠다. 오늘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세 가지다. 첫째, 보수는 왜 확장보다 결속을 택했는가? 결속은 빠르지만 확장은 크다. 정권을 꿈꾼다면 크기를 선택해야 한다. 크기는 중도에서 나온다. 둘째, 유튜브 생태계는 왜 정책보다 자극을 선호하는가? 자극은 조회수를 준다. 하지만 정책은 표를 준다. 정치가 조회수에 중독되면 표를 잃는다. 정당은 표의 조직이다. 따라서 정당은 조회수와 거리를 둬야 한다. 셋째, 인물과 시스템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지금 보수는 인물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시스템에 보상한다. 투명한 공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 성과로 보상하는 내부 규율, 이 세 가지가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걸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다면 누가 주도할 것인가? 나는 여기에 이준석이라는 답을 제시한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다. 장동혁 당선은 상징이고 극단의 정치가 만든 결과다. 그 상징을 경향TV는 명료하게 해부했다. 나는 거기에 자유시장 경제의 언어를 얹었다. 보수가 다시 이길 언어는 자극이 아니라 설득, 분노가 아니라 설계, 팬덤이 아니라 시장이다. 그 언어를 가장 유창하게 말하는 정치인, 나는 그 이름을 안다. 이준석. 여기까지다. 필요한 말은 다 했다. 남은 것은 각자의 판단과 시장의 심판뿐이다.